안녕하십니까. 박남규의 특별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019년 7월 6일 토요 경마 10개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7월 달에 첫째 주 경마일이죠. 이번 주부터는 야간 경마로 시행이 됩니다. 따라서 금요일, 토요일 이틀간에 걸쳐서만 야간 경마로 시행이 되고요. 일요일은 기존과 똑같이 10시 45분 발주에 6시에 경마가 마무리돼요. 토요 경마 역시 야간 경마인데 1경주, 2경주, 제주 먼저 시행이 됩니다. 제주 발주 시각은 2시부터 시작이 되고요. 서울 경마장 1경주는 2시 50분에 철발주가 이루어져서 9시에 경마가 끝나는 그런 일정입니다. 그 점 착오 없으시길 당부드리겠고요. 월말 경주이긴 합니다만 내용적으로는 좀 역시 혼전도가 좀 있는 레이스가 있어요. 따라서 그런 경주는 제가 추천 경주로 선정을 했는데요. 역시 저배당보다는 중고배당의 포커스를 맞추고 승부를 볼 수 있는 경발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추천 경주는 2경주, 6경주 그리고 후반에 8경주와 마지막 10경주가 추천 경주입니다. 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1경주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국선마 6등급에 1000m 레이스입니다. 11번마 라운조이, 안쪽에 4번마 내성병력, 6번마 신부, 8번마 스터닝 어게인, 10번마 레드선 이런 마필들이 인기마로 대두가 됐습니다만 실질적인 충만은 없는 그런 레이스죠. 11번마 라운조이가 지난번에 3착을 차지했어요. 그때 당시에 3번 게이트에서 최선의 레이스를 했던 그런 결과인데 오늘 외곽 게이트로 밀려났다는 것도 좀 불리함을 가지고 있고 선행 승부 자체는 좀 어렵죠. 따라가는 구도 속에서는 라운조이 입상을 장담할 수 있는 상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관심 마필은 두 마필인데요. 8번 스터닝 어게인과 10번만 레드선입니다. 8번 스터닝 어게인은 조기 강도를 많이 끌어올리면서 컨디션의 변화도 좀 많이 일어나고 있고 지난번에 스타트 게이트 이탈이 굉장히 빨랐던 그런 마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소 자리를 못 잡고 외곽에서 헤맸던 그런 마필인데 따라서 발주도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고 컨디션의 변화, 걸음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스터닝 어게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이고요. 10번만 레드선도 마찬가지죠. 지난 데뷔전 때 자리를 못 잡고 너무 외곽을 돌면서 헤맸던 그런 마필입니다. 기본적으로 보여줄 걸음의 여력은 분명히 있는 그런 마필이고 기본 마필들 간의 대결이기 때문에 전력이 노출이 안 된 레드선도 다시 한번 외곽 게이트에 불리함은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보여줄 걸음의 여력 자체는 아직까지는 많이 남아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8번마 스터닝 어게인, 10번마 레드선 이런 마필들이 입상권에는 좀 더 근접한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경주 국선마 6등급 1000m 레이스입니다. 박남규의 오늘 첫 번째 추천 경주입니다. 혼전 경주죠. 기복을 보이고 그런 마필들이 지금 많이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인기 마필하고 역시 비인기 마필의 격차 자체가 크지 않은 그런 레이스예요. 따라서 인기마를 다 인정하고 갈 필요가 없는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추천 경주로 선정을 했는데요. 4번마 벨리킨 중심으로 배dom해 돌아갑니다. 여기에 외곽이 12번마 킹리, 6번마 카이덴 실버, 또 2번마 정동사랑 3번마 코리아 대장부 이런 마필이 팔려요. 벨리킨은 선행 가능성은 열려있죠. 그렇지만 지난번에도 2번 게이트에서 나름 최선의 레이스를 했던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벨리킨도 상대적으로는 좀 나아 보이긴 합니다만 완벽한 충마다 이렇게 믿고 들어가기에는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그런 마필이에요. 물론 벨리킨이 선행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무시는 못하는데 빠질 때도 충분히 감안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전역적으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기복마 편성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인기 마필 중에서 컨디션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마필들이 좀 있어요. 따라서 1000m라는 점도 그렇고 컨디션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면 레이스 흐름 자체도 그렇게 빠르진 않습니다. 따라서 충분히 이번 경주는 선의권에 갖다 붙이면서 레이스를 풀어나갈 수 있는 복병한도를 노리고 가는 그런 레이스입니다. 벨리킨과 붙여도 충분한 배당이 나오는데 벨리킨도 완벽하게 믿기에는 2% 부족한 마필이기 때문에 복대복 막권이랑 엮인다면 아주 큰 배당까지도 얼마든지 노리고 갈 수 있는 그런 레이스입니다. 오늘 첫 번째 추천 경주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삼경주 국산마 6등급 1300m 경입니다. 뭐 출전 도수는 8두, 좀 단촐한 그런 느낌은 있는 그런 상황인데 변수가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2번마 컴플리트 모션, 또 5번마 코일로, 요 두 마필이 대기로 팔리는데 뭐 보여줄 걸음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 마필이기 때문에 상대적 인기 마필이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뭐 6번마 대길이, 8번마 투어 다이아, 1번은 천년의 고도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요. 안 팔리는 마필인 뭐 3번은 라운 브라이언, 또 7번은 파크데이 이런 마필들에게도 얼마든지 기회가 올 수 있는 그런 레이스예요. 이 3번은 라운 브라이언은 어쨌든 간에 단독 선행을 치고 나갈 가능성이 높죠. 힘이 좀 늦게 차는 그런 스타일이라는 단점은 가지고 있는데, 따라서 두 번의 경주를 치르면서 이제는 걸음의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라운 브라이언 입장에서는 그 1300이라는 경주거리도 나쁘지가 않아요. 워낙 장거리 혈통이기 때문에. 따라서 라운 브라이언 선행에 성공한다면 뭐 얼마든지 버텨낼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7번 파크데이도 조기광도를 많이 끌어올리면서 걸음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마체가 조금 왜소한 단점은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레이스 흐름 자체도 그렇게 빠르지 않고 1300이라는 것도 역시 파크데이도 뭐 꾸준하게 뛰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위권 내지 선위권에 붙이는 순간에는 막판에 한 발을 더 쓸 수 있는 그런 마필이에요. 따라서 액면적으로는 뭐 2번, 5번이 좀 나아 보입니다만 2번, 5번의 대끼리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비인기 마필인 뭐 3번 라운 브라이언이랄지 또 7번 파크데이 이런 마필들에게도 얼마든지 기회가 올 수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사경주 국산마 5등급 1300m입니다. 1번마 반지의 함성, 2번마 플라잉 블릿, 또 3번마 희망스타. 요 세 마필이 강세를 띠면서 팔리죠. 5번마 윈트세븐, 뭐 7번 내가 끝판왕. 이런 마필도 만만치 않은데요. 이 반지의 함성 같은 경우는 그 마체가 조금 왜소한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의 1번 게이트는 메리트가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 반지의 함성 같은 경우도 최근에 뛰어왔던 편성이 그렇게 썩 강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다소 좀 외곽을 돌긴 했습니다만 뭐 비참하게 무너졌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반지의 함성도 인기 1위 마필인데 믿고 들어가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 오히려 2번마 플라잉 블릿이 비록 승급전이긴 합니다만 뭐 지난번에 뛰는 모습을 봤을 때는 그전과는 완전히 색다른 전력을 보여주면서 걸음의 변화를 보여준 그런 마필이에요. 지난번에도 이제 5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갔었는데 이번 경기 선행을 못 갈 수도 있어요. 반지의 함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걸음발 자체가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 마필이고, 또 승급전이지만 편성은 강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플라잉 블릿 연투 가능성이 열려있다. 인기 마필 중에서는 플라잉 블릿이 가장 낫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비인기 마필인 8번 스피드 흥룡 같은 경우도 액면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마필인데 이 마필도 뭐 그 1300이라는 경주거리가 잘 어울리는 마필이에요. 적절한 스타트 능력, 그 다음에 또 뚝심. 지난번에는 너무 초반에 오버를 하면서 인기만을 팔리다 보니까 졸전을 펼쳤습니다만, 안쪽에 있는 마필들 뭐 1번, 2번, 4번 뭐 이런 마필들 보내놓고 스무스하게 힘을 안배하면서 선입권에 붙여서 레이스를 풀어나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식의 전개라면 스피드 흥룡에게도 막판 한 발의 기회가 더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따라서 지난번에 많이 팔리고 오바로 무너졌던 8번 스피드 흥룡도 이번 경주 인기도에서 살짝 밀려나 있습니다만 경쟁력은 뭐 충분히 지니고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오경주 국산마 5등급 1200m입니다. 이번 경기는 8번마 롤러블레이드를 중심으로 후착마를 찾는 그런 레이스죠. 비록 뭐 승급자이긴 합니다만 기본기가 워낙 탄탄한 그런 마필입니다. 외곽 게이트에 불리함은 있는데 맘먹으면 뭐 얼마든지 선행도 치고 나갈 수 있는 마필이고, 지난번에 다소 외곽을 돌면서도 역시 막판 한 발 더 써내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뭐 따라가도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승급전 치고는 편성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8번마 롤러블레이드는 충마로 인증이 되고요. 후차권에서는 1번 땡큐마더, 2번 한일 매직, 7번 프라임킨, 뭐 9번 둘이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 뭐 롤러블레이드가 충마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 번 가기는 좀 어렵죠. 따라서 보다 좀 압축된 승부가 요구가 되는데 저는 구보마 두리의 손을 좀 들어주고 싶어요. 두리 같은 경우는 외곽 KT 불리함은 있어요. 그렇지만 1200으로 줄어든 경주거리가 능력을 좀 더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지난번에도 결승선에서 좀 방해를 받았습니다. 그런 바람에 좀 아쉬움을 남겼던 그런 마필이고 또 뭐 롤러브레이드를 제외하고는 편성 자체는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따라서 줄어든 경주거리를 감안해 본다면 구보마 두리의 막판 한 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8번 9번 막권을 기본 막권으로 공략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6경주 국산마 4등급 1300m 경주입니다. 박남규의 오늘 두 번째 추천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2번마 독도야 중심으로 배당판에 돌아가죠. 1번 초동보배가 대기를 팔리는 그런 레이스고요. 여기에 6번마 로얄 프린스, 7번마 볼드나이너, 또 9번마 머니지프 이런 마필들이 인기마로 팔리는데요. 2번마 독도야는 인정하고 갑니다. 독도야 같은 경우는 지난번 1700에서도 입상을 차지했고 오늘 이제 부담 중량이 3kg가 늘어났어요. 그렇지만 경주거리가 1300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늘어난 부담 중량은 뭐 큰 문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 편성도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만족 게이트 이점을 10분 활용할 수 있는 2번 독도야는 인정이 되고요. 1번 초동보배는 승급제는 부담이 있죠. 물론 1번 게이트 이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뭐 최근 두 차례 편성은 강하지 않았어요. 따라서 거품기가 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초동보배를 믿고 대끼리 승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죠. 따라서 이번 경기는 안 팔리는 마필 한두를 노리고 합니다. 2번만 독도에 붙여서 요거 뭐 주력 한 방까지 아주 짭짤한 배당을 얼마든지 노리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후공 막권 자체도 뭐 상당 여러 방 가기보다는 주력은 한 방으로 가면서 후공 막고는 오히려 삼복승의 또 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노리고 얼마든지 꼭 먹고 알 먹고가 될 수 있는 그런 에이스예요. 따라서 2번만 독도야 충마로 인정이 되는 순간에는 역시 여러 번 갈 수 없죠. 따라서 어설프게 팔리는 인기 마필보다는 인기도에서 비껴나 있는 복병 한두를 2번만 독도에 붙이면서 주력 한방 아주 짭짤한 배당까지 노리고 갈 수 있는 오늘 두 번째 추천 경기입니다. 많은 관심 담아드리겠습니다. 7경주 혼합 4등급 1300m 경주입니다. 11번 톱브레인 중심으로 배달판이 돌아갑니다. 톱브레인은 뭐 부담 중량이 역시 2kg가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최근에 상승세는 굉장히 좀 뚜렷한 그런 마필이죠. 따라서 뭐 톱브레인의 선전 충분히 가능성이 열려있는 그런 에이스고 후차권에서는 5번마 퀀텀 점프 7번 문화가치가 대기를 팔리겠죠. 여기에 9번마 크리나 피어로 또 4번마 인천 캡틴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요. 7번 문화가치 같은 경우는 그 혼합 4등급에서 뛰다가 지난번에 강급이 됐던 그런 마필이에요. 강급이 되면서 바로 입장을 해서 다시 혼합 4등급으로 올라왔어요. 그렇지만 이 문화가치라는 마필은 지난번에 레이스가 너무 잘 풀렸어요. 따라서 연투를 해내기는 좀 믿음도로 많이 떨어지는 마필이기 때문에 문화가치를 놓고 인정하고 뭐 대끼리 승부를 하기는 좀 어렵고 나머지 인기 마필들도 사실 별게 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비인기 마필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는데 그런 대상이 될 수 있는 마필은 3번마 위대한 파이터와 8번마 나스카이 별이에요. 이 위대한 파이터 같은 경우는 최근에 발주가 역시 안 되면서 능력 발휘가 좀 안 되고 있는 그런 마필인데 또 힘도 좀 늦게 차는 단점을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발주 연습하는 과정에서는 발주도 상당히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나름대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늦발만 하지 않고 어느 정도만 발주만 해도 안쪽 게이트 이점을 살리면서 파고들 수도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걸음의 변화가 보여지고 있는 위대한 파이터도 입장 도전이 가능하고 8번은 나스카이발 같은 경우도 모처럼 조기광들을 많이 끌어올려놓고 나온 그런 마필이죠. 따라서 편성이 강하지 않고 뭐 나스카이 별도 레이스 흐름 자체는 이번 경주가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그렇다면 한 타임 좀 빨리 움직일 수도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모래에 대한 부담 때문에 항상 좀 외곽을 도는 그런 마필이고 지난번에도 그 안쪽 게이트가 뭐 도구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필이죠. 외곽 게이트로 빠져나온 것이 좀 능력을
그나마 좀 더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8번만 나스카이별, 안쪽에 3번 위대한 파이터, 이런 비인기 마필들에게도 얼마든지 기회가 올 수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8경주 혼합 4등급 1000m 레이스입니다. 박남규 오늘 세 번째 추천 경주예요. 이번 경주는 뭐 제 스타일과 잘 어울리는 그런 레이스예요. 따라서 비인기 마필 한두 정말 진하게 노리고 할 텐데요. 4번마 KN 에이스를 중심으로 해서 6번마 금성여왕, 5번마 마이 시스터 니나, 1번마 에코 퍼스트원, 또 3번마 패션 플레이어, 이런 말이 팔리죠. 최근에 보여준 액면은 KN 에이스 가장 나아요. 다만 부담 용량이 무려 4kg가 늘어났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걸리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KN 에이스도 충마를 놓고 가기에는 조금 부족하다는 얘기죠. 여기에 뭐 마이스터 니나 같은 경우도 그 1000m인데 모래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얼마만큼 모래를 안 맞고 뛸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관건이 되어 있고, 금성여왕도 지난번에 김기배 기술랑 호흡을 맞추면서 우승을 거머쥔 마필인데, 임기원 기술하면 뭐 플러스 알파는 분명 더 있어요. 다만 승급자는 부담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편성은 사실 그렇게 강하지 않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뭐 금성여왕도 연투에 대한 부담은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이에요. 따라서 인기 마필들이 조금 믿음을 갖기에는 좀 많이 부족한 그런 에이스죠. 따라서 1000m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역시 컨디션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고, 1000m 치고는 레이스가 또 그렇게 빠르지 않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얼마든지 기습적으로 앞에 갖다 붙이면서 또 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컨디션의 변화까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뭐 KN 에이스도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복대복 막권 자체를 주력 막권으로도 얼마든지 노리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번 경주는 아직 제 스타일대로 아주 큰 배당까지 노리고 가는 오늘 세 번째 추천 경주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겠습니다. 9경주 국산마 3등급 1200m 경주입니다. 5번마 레드블레이드 중심으로 배당판이 돌아가요. 8번마 님의 향기, 6번마 글로벌 퀸, 1번마 현무, 4번마 교령운우. 뭐 편성은 좀 빡빡해요. 이 레드블레이드 같은 경우는 1200인데 뭐 최근에 상승세가 굉장히 뚜렷하죠. 뭐 비록 승급자이긴 합니다만 최근에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갈 가능성이 높고, 뭐 단순한 선행마가 아니고 따라가면서도 얼마든지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도 뭐 전개적으로도 유리한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승급자이지만 레드블레이드의 상승세는 당분간 계속이 될 가능성이 높고, 나머지 인기 마필들도 물론 무시는 못하는데요. 저는 이 비인기 마필인 10번마 가라가라가 같은 경우도 경쟁력을 얼마든지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컨디션이 계속 지금 올라오고 있는 과정인데 지난번에 역시 자리를 못 잡고 굉장히 헤맸던 그런 마필이에요. 따라서 힘 있는 마필이고, 이게 지금 단거리 경주다 보니까 선행마들이 좀 많이 몰려 나왔어요. 초반부터 좀 몸싸움, 선행 싸움은 좀 불가피하지 않아 보이고 페이스가 빠르기 때문에 역시 따라가는 가라가라의 막판 한 발도 얼마든지 가능하죠. 조상범 기지의 기승으로 부담 중량도 2kg가 빠졌다는 것도 플러스 알파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인기도에서 밀려나 있지만 이 10번마 가라가라가의 막판 한 발도 충분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고, 입장시에는 뭐 배당이 보장이 되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보병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10경주 혼합 3등급 1200m 경주입니다. 박남규의 오늘 마지막 추천 경주입니다. 만만치는 않아요. 이번 경주도 8번마 문학 아래아리, 2번마 멋진 어느 멋진 날, 요 두 마필이 대기로 팔리죠. 여기에 4번 솔파랑 5번 플라잉 부스, 또 9번 구름 손지태. 이 최고 인기 마필인 8번 문학 아래아리 같은 경우도 좀 기복이 있는 마필이에요. 지난번에도 좀 외곽을 돌긴 했어요. 그렇지만 레이스는 상당히 좀 잘 풀렸는데 오늘 부담 용량이 3.5나 늘어났습니다. 다시 한번 외곽 게이트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이 문학 아리아리조차도 일상을 장담할 수 있는 상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고, 어느 멋진 날 같은 경우도 지난번 이제 승급전에서 아쉬움을 좀 남겼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크게 더 보여줄 수 있는 걸음의 여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은 아니에요.
안쪽 게이트의 이점은 좀 지니고 있긴 합니다만, 따라서 이게 8번, 2번의 대끼리로 끝나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보여지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뭐 요 두 마필도 모두 몰락의 길을 또 걸을 수도 있는 그런 에이스예요. 따라서 1200 단거리 경주이기 때문에 역시 변수가 굉장히 많은 그런 상황이고, 이게 혼합 3등급 치고는 편성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뭐 좋아진 컨디션을 바탕으로 해서 또 얼마든지 입상 도전이 가능한 그런 마필들도 좀 도사리고 있는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그런 마필들끼리 엮인다면 배당 자체는 굉장히 큰 배당이 얼마든지 형성이 될 수 있는 그런 레이스예요. 따라서 대끼를 팔리는 8번, 2번 두 마필 모두 일말의 불안감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들이기 때문에 복병을 축으로 노리고 가면서 복대복 막까지도 얼마든지 엮어갈 수 있는, 그러면서 배당을 노리고 가는 오늘 마지막 추천 경주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상으로 박남규의 특별한 방송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오늘 또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